안녕하세요. 호기심 탐구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온 질문입니다. 왜 군대는 남자만 가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적 배경, 법적 근거, 사회적 논쟁, 해외 사례와 현실적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와 형성 대교.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는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격동의 역사와 분단의 현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어진 한국전쟁은 국가 안보에 대한 강한 인식과 대규모 병력 필요성을 만들어냈습니다. 6.25 전쟁은 특히 병력 동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전쟁 이후 국가 건설과 방위라는 목표 아래 징병제가 빠르게 제도화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전시 대비와 국가 생존에 대한 집단적 우려가 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성 징병은 곧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전통적 성 역할과 군사 문화는 남성에게 전투와 안보 책임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성의 사회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병역 제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남성에게만 병역이 부과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 이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관련 법률과 행정체계에 의해 운영됩니다. 법은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전시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동원과 국가 방위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징병제는 장기간의 대규모 병력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병무행정은 병력 징집, 보충, 전시 동원 계획 등을 포함한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 과정에서 병역 면제, 대체 복무, 예비군 관리 등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법과 제도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법 자체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회 문화적 관점. 군복무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학 진학, 취업, 경력 설계에 있어 복무 기간은 종종 변수가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복무로 인해 진로를 조정하거나 경력의 공백을 겪습니다. 가족 측면에서도 부모와 형제자매의 기대와 부담이 존재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군 복무가 성인식이나 통과 의례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으로 하여금 군대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토대가 됩니다. 반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장은 이러한 전통적 인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군사 복무에 참여하는 사례와 전문직으로서의 군 복무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격이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야기합니다. 찬반 논쟁과 핵심 쟁점 정리. 이제 찬반 논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징병제는 전시에 필요한 대규모 병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국가적 의무를 보편적으로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한편 반대 입장은 평등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여성도 동등하게 기여하는 시대에 성별에 따른 의무차별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현대전은 기술과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단순 병력 수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립적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자주 제기됩니다. 첫째,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둘째, 안보 요구와 인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 문제. 셋째,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적 설계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심이 됩니다. 해외 사례와 대안 모델. 외국 사례를 보면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모병제를 채택한 나라는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인건비 상승과 전시 대규모 동원력 약화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 징병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평등성 문제는 해소되지만 시설, 편의 제공, 법적 사회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또 다른 모델은 혼합형입니다. 핵심 직종은 모병으로 확보하고 일반 병력은 필요시 징집으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병역의 형태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각 모델은 안보 상황, 사회적 합의, 예산 여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책 전환 시 고려사항과 시나리오. 정책 전환을 고려할 때는 현실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안보 환경입니다. 한반도의 특수성은 병력 유지의 중요성을 높입니다. 둘째, 예산과 재정 문제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건비와 복지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입니다. 성별 징병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은 국민적 합의와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넷째, 병력 구성의 재설계와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세부 규정의 정비입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단계적이고 혼합적인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전문 인력은 모병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징집이나 대체복무로 보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대체복무 확대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신중한 비용 편익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는 역사적, 안보적 맥락에서 형성된 구조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평등의 요구는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안전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대안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남녀 모두 징병제, 모병제 도입, 대체복무 확대 중 어떤 대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의견을 모아 주요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기심 탐구였습니다.